자, 전북예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8번째 강의는 조금 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긴 강의를 한 번에 듣고 문제를 풀거나 그러지 말고 문제를 풀고 듣고 멈췄다가 문제를 풀고 듣고 이걸 반복해서 하면 조금 더 원활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50쪽 핵심 개념 정리하기입니다. 그 핵심 개념 정리하기를 보면 2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어요. 지금 예시로 그려놨는데 여기 가운데 원소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소의 생성 그리고 원소의 분류, 원소의 결합 이렇게 해서 가지를 쳤습니다. 여기 더 나가면 원소의 분류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에 다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마인드맵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확인할 겁니다. 이거 확인할 겁니다. 근데 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책에 직접 연필로 또는 샤프로 또는 볼펜으로 직접 그리기. 뭐 태블릿 써도 되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 사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마인마이스터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사이트를 가보면 이런 마인드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려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이런 마인드맵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패들렛에 떠올리기. 오케이? 사진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직접 올려도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이 한 그 마인드맵을 패들렛에다 올리기.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잠깐 멈춰주세요. 빨리 하세요. 멈춰. 네,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멈춰주세요. 뭘 멈춰주냐면 그 50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빈칸 넣기가 있어요. 이 빈칸 넣기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멈춰서 한번 답을 적어주세요. 멈춰. 네, 멈췄죠? 자, 그럼 답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같이 해봅시다. 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좀 확대할게요. 고온 고밀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이론은 우리 뭐라고 하죠?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초기 우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원자는 뭐와 뭐일까요? 수소와 헬륨이다. 여기 확장을 못 시켰는데 여러분 해주세요. 수소와 헬륨이다. 자, 땡땡 원소는 광택이 있고 샤이니하다는 거죠. 샤이니. 열과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땡땡 원소는 뭐죠? 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1쪽에 속하는 원소는 모두 뭐가 한 개이다? 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다. 원자과 전자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다. 또는 최각 전자의 수가 한 개이다. 최외각 전자 수가 한 개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다섯 번째,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형성하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비금속 원소끼리 형성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자, 여섯 번째, 이온 결합 물질과 고온 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뭐뭐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 전도성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 모든 게 다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쪽 마무리하겠고 이제 51쪽 보겠습니다.
51쪽도 지금 멈춰주고 몇 번까지 풀어주냐면 6번까지 지금 빨리 풀어주세요. 6번까지. 자, 멈춰! 자, 멈추고 다 6번까지 풀었을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옳은 거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맞죠? 두 번째, 빅뱅 직후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졌다. 자, 지금보다 그때가 비교했을 그때는 훨씬 더 뜨겁죠. 자, 세 번째,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빅뱅 직후 모두 만들어졌다. 모두. 아니죠. 빅뱅 직후 만들어진 것은 주로는 수소와 헬륨이고, 주로. 그 다음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진다? 우리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빅뱅 직후에 모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별 안에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이 죽을 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리죠. 4번,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쿼크, 전자 등 같은 입자가 생겨났다. 맞습니다. 5번,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다. 맞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책을 검사할 텐데 또 노트를 검사할 텐데 이런 해설들이 안 써 있으면 안 본 걸로 취급합니다. 선생님이 그대로 한 말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과정을 그 해설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 안 되고, 이건 왜 정답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요. 알겠죠? 그런 것이 없으면 강의를 안 본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지금 밑줄 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책에 또는 노트에 써 놓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은 임의의 원소 A, B, C와 어떤 별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 선 스펙트럼이다. 이 별의 대기는 최소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써보자. 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A 보겠습니다. A, 여기에 지금 선이 있는데 지금 그대로 쭈르륵 내려가면 여기에 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의 원소 A, B, 이 별에는 일단 A라는 원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색으로 B 한번 보겠습니다. B, 이건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 있네요.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도 있고. 이쪽 부분이 있나요? 이쪽 부분이 있어요. 두 개는.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A뿐만 아니라 B도 이 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C 한번 확인해 볼게요. C. C는 지금 여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쪽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C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의 대기는 최소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최소 A, B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틀리냐? 자, A와 B를 다 표시했는데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안 되는 부분,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 이거 안 되죠. 그럼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인지는 모르지만 A, B 외에 다른 원소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최소로.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한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냐고 말을 했을 때 이 최소한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원소. A, B하고 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3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미지의 원소가 한 가지 원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A, B를 안다고 해서 최소한 2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AB 말고 다른 한 개가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주기율표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족, 세로줄을 주기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가로줄이 아니라 세로줄. 여기 세로줄이 아니라 가로줄이 되겠죠.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선생님 설명했죠? 1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1개, 2족은 2개, 그리고 13족은 3개. 이런 식으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자, 디귿 1족 원소는 모두 알칼리족에 속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아요? 아니죠. 뭔 제외? 수소는 제외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다 써 있어야 합니다. 자, 리을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원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 맞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래. 일부분. 다가 아니야. 일부분. 그리고 A에서 E는 원소를 나타내는 의미의 기호이다. A, E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2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 족을 통해서. 몇 족이다? 2족이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겠다. 자, B는 전자가 모두 7개이며 원자 번호는 7이다. 아니죠. 전자는 모두 9개이고 원자 번호는 9가 되겠다. 또는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 이 족을 통해서 한다. 이 족을 통해서 한다. 오케이? 족이 17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이다. 자, C는 할로젠 원소로 수소와 반응한다. 자, C는 몇 족이에요? 1족이죠, 1족. 자, 여기다 쓸게요. 자, C. 1족이죠. 1족은 어떤 원소 이름 되겠죠? 알칼리 금속이 되겠죠.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D는 16족 원소로 원자과 전자수는 16개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6개가 되겠다. 자, 족이 10이 넘어가면 여러분은 10을 뺀 수가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개가 아니라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틀리고 5번 E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E는 할로젠 원소고 C는 알칼리 금속이에요. 자, 혹시 지금까지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할로젠 원소랑 알칼리 금속은 격렬하게 반응해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대표적으로 알칼리 금속인 Na 그리고 할로젠 원소인 Cl 얘네들을 반응시켰을 때 NA가 Na 플러스가 되고 CL이 Cl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얘네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NaCl이라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E와 C는 격렬하게 반응한다. 맞습니다.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자,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 오면 실험을 같이 할 거예요. 그거 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알겠죠? 6번은 지금 하지 마세요. 패스. 자,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 필기 내용 있는데 여러분 책에도 필기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7번부터 12번까지 할 건데, 자, 지금 빨리 멈추세요. 멈추고 풀어보고 그 다음 다시 영상 재생해서 선생님 강의 듣도록 하세요. 자, 멈춰. 자, 7번부터 12번까지 다 풀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앞에 문제 중에 이 3번을 안 풀었더라고요. 3번을.
자, 3번을 풀도록 할게요. 원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옳지 않은 것 아닙니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우주 진화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태양 내부에서 헬륨과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맞죠? 태양 정도의 크기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냐면 탄소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1, 2, 3, 4, 5, 6 원자 번호죠. 이게 1번부터 6번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수소, 헬륨, 뭐죠? 3번? 리튬, 4번 뭐죠?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여기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습니다. 산소와 철은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7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7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원자과 전자수를 쓰시오. 자, 간단하죠. A, 제일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세보면 돼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 7개가 있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자, A와 B가 안정해지는 방법을 각각 쓰고 A와 B가 반응할 때 형성하는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시오. 자, 첫 번째 안정해지는 방법, 전자를 잃는지 전자를 얻는지 그걸 쓰는 거예요. 자, A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가 있으니까 전자 한 개를 잃는다. 자, B는 제일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어요. 그럼 7개 잃는 것보다 전자 한 개를 얻는 게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전자 한 개를 얻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A와 B가 반응할 때 형성하는 화학결합. 이온 결합인가 공유 결합인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온 결합이 되겠다. 왜 이온 결합이냐면 한 개를 잃으니까 잃어서 A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한 개를 얻어서 B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8번 이온 결합 물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이온 결합 물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 되겠다. 자, CH 둘 다 비금속이 되겠고 SO 비금속이 되겠다. 그러니까 1번은 공유 결합이 되겠다. 자, H2O 얘도 비금속. Na 금속, 얘는 비금속. 그러니까 하나는 공유 결합, 하나는 이온 결합. 자, HCl, H 비금속, Cl 비금속, K 금속, Cl 비금속. 하나는 공유 결합, 하나는 이온 결합. NaCl 금속, Cl 비금속. Mg 금속, 얘는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K 뭐죠? 금속. 그리고 얘네는 비금속들. 사실은 이 KNO3는 K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라는 다원자 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자, N2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공유 결합이 되겠다. 알아두세요. 좀 빨간색으로만 해서 눈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제 초록색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림은 수소 원자가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화학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 화학 결합은 무슨 결합이 될까요? 공유 결합이 되겠죠. 자, 이제 기억 니은들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수소와 수소의 결합하여 안정해진다. 맞죠? 이런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전자 배치를 누구처럼 하려고?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 통해. 통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니은 수소와 수소 사이 이중결합이 형성된다. 이중결합. 이중결합일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거. 이건 좀 두껍게 할게요. 너무 얇네요. 자,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거. 자,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뭘 의미하냐면 공유 결합의 개수를 의미해요. 자, 그걸 왜 설명하냐면 여기 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공유 전자쌍.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일까요? 한 쌍이죠, 한 쌍. 공유 전자는 두 개인데 공유 전자쌍은 한 쌍이죠. 그러면 공유 결합은 몇 개가 되겠죠? 공유 결합이 한 개가 되겠죠. 자, 이 한 개일 때는 얘는 단일 결합 되겠죠. 만약 이중 결합이 되려면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어야 돼요. 그러면 공유 결합이 두 개가 되겠고 그건 이중 결합이 되겠다. 그러니까 니은은 틀리다. 기억은 받고 니은 틀리다. 자, 디귿 각각의 수소 원자가 전자 한 개를 내놓아 만든 전자쌍을 공유한다. 맞죠? 자, 이 전자는 이쪽으로부터, 이 전자는 이쪽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각각 한 개를 내놔서 공유해서 만듭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와 지구를 이루는 원소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수소이다. 지구에는 수소보다 산소가 더 많이 존재한다. 밑줄 친 부분, 이 밑줄 친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방법. 자, 근데 이 밑줄 친 부분이 사실 의미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우주에 뭐가 존재한다? 수소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소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 수소가 가장 많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걸 아는 방법은 답은 이거예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을 알아내는 스펙트럼 분석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려면 다르지만 그냥 포괄적으로 이거에 답을 쓰시오 그러면 그냥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스펙트럼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스펙트럼은 수소의 스펙트럼이고 두 번째는 헬륨, 세 번째는 네온의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각각 보면 각각 선의 위치가 달라요. 선의 위치가 다른 것은 선의 파장이 달라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와 파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원소가 우주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 스펙트럼의 파장 위치 분석, 파장의 분석 또는 위치의 분석. 왜냐면 파장이 다르면 스펙트럼의 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니까.
왜냐하면 각 원소들의 선 스펙트럼은 고유한 파장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파장을, 이거 좀 이상하네요. 파장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는 고유한 파장 또는 고유한 위치. 파장이 다르면 위치가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선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선폭. 자, 아래쪽에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러 원소들의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진하고 어떤 건 얇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선이 이렇게 두꺼워요. 어떤 건 선이 이렇게 얇아요. 좀 더 얇은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어떤 건 더 얇아요. 이렇게 선의 폭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폭이 넓다? 그럼 우주에 많다, 적다? 우주에 많이 있겠죠. 폭이 좁다? 그럼 우주에 적게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폭을 통해서 우주에 가장 많이 있는 원소가 스펙트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3대 1을 도대체 어떻게 알지? 바로 이런 선폭을 통해서 질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10번의 답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그 분석 방법이 우주에 수소가 존재하는 것은 선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선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지 가장 적게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번. 우주의 초기 진화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 이외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자, 선생님이 써놓았어요. 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됐냐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외에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들어져도 되게 조금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12번. 그림은 초신성이 폭발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초신성이 폭발할 때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해보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알아두세요. 자, 13, 14, 15는 지금 강의가 너무 길어진 관계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번까지 메모, 필기, 답 모두 책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강의 듣고 문제 같이 풀고 수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